안녕하세요. 수업 시간에 마저 못했던 문제 풀이 영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이제 1가 염기와 그 다음에 1가 산의 부피를 달리해서 호담을 했을 때 전체 이온수를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와 나의 각각 얼마만큼의 부피를 섞었는지를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이 문제가 최근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 가와 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NaOH랑 HCl의 몰농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몰농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풀려면은 전혀 풀리지가 않아요. 결국엔 NaOH와 HCl의 농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농도를 어떻게 아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선생님이 비커에다가 염산 분자를 4개를 섞었어.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산성이지. 이때 NaOH를 조금씩 넣을 거야. 조금씩 넣었을 때 이 비커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봐보자. 자, 맨 처음에 아예 NaOH를 넣지를 않았어. 자, 넣은 NaOH 수가 0이야. 자, 이때 총 이온수는 얼마일까? H랑 C는 다 이온화가 되니까 총 8개겠지? 이때 만들어지는 물 분자수, 생성된 물 분자수는 OH가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0일 거야. 자, 두 번째, NaOH를 1개 넣었대. 자, 1개 넣었어. NaOH가 1개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OH-는 들어가자마자 이 수소이온과 만나가지고 물을 생성할 거고, 그 다음에 Na+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아예 반응을 안 하겠지. 자, 그러면은 이 비커 안에 총 이온수는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총 8개네. NaOH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NaOH 중에 OH는 바로 H+랑 중화 반응을 하고 Na+만 남아있으니까 결국 총 이온수에는 변화가 없네. 그러면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1개인 걸 알 수 있지. 자, 이번엔 2개를 넣었어. 아까 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로 넣었어.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NaOH 하나가 들어가자마자 얘와 반응을 해서 물 분자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Na+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을 안 하겠지. 이때도 역시 총 이온수는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개네. 총 이온수에는 변함이 없어. 이때 만들어지는 물 분자수는 2개죠. 자, 3개를 넣어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3개를 넣어도 H+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OH-가 들어가자마자 얘랑 중화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 거고, 나트륨은 반응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총 이온수는 8개고 생성된 물 분자수는 3개일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도 하나 더 넣었어. 마찬가지로 해도 OH-가 들어가자마자 수소이온과 중화 반응을 할 테니 물을 생성할 거고, 그 다음에 Na+는 구경꾼 이온일 테니까 반응 안 하겠지. 그러면 4개를 넣었어도 총 이온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8개고 생성된 물 분자수는 4개야.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애초에 맨 처음에는 HCl과 NaOH 중에 누가 더 많았어? HCl에 이온이 더 많았지. 이온이 더 많았어. 다른 말로 하면은 2개를 섞었을 때 산성이란 얘기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한 개 반응물이 누구야? 한 개 반응물이 NaOH야. 이때는 총 이온수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맨 처음에 섞기 전에 HCl의 이온수랑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총 이온수는 섞기 전에 HCl의 이온수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두 번째, 생성된 물 분자수가 의미하는 건 뭘까? NaOH가 들어간 만큼 생성되죠? NaOH가 1개 들어가니까 물 분자수 하나 만들어지고, 2개 들어가니까 2개 만들어지고, 3개 들어가니까 3개 만들어지고, 4개 들어가니까 4개 만들어졌어. 그치? 그래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NaOH가 들어간 개수랑 의미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는 내가 NaOH를 5개를 넣을 거야.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HCl보다 NaOH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럼 섞었을 때 염기성이 되겠네. 이때 그럼 여기다가 NaOH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Na+와 OH-가 그대로 이온이 되겠지. 누구랑 반응하지도 않고. 이때 총 이온수 몇 개야? 기존에 8개에다가 2개가 더 들어갔으니까 10개일 거고, 생성된 물 분자수는 여전히 4개겠지. NaOH가 만약에 6개 들어갔어.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12개고 생성된 물 분자수는 4개야. 즉 앞으로 더 넣으면 넣을수록 이때는 HCl의 이온이 더 많은 상태가 아니라 NaOH의 이온이 더 많은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개를 섞었을 때 염기성이거나 혹은 한계 반응물이 누구일 때야? 한계 반응물이 HCl인 것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염기성이거나 혹은 한계 반응물이 HCl일 경우에는 총 이온수가 의미하는 거는 NaOH가 들어간 이온수를 의미해. 즉 NaOH가 더 많을 때는 NaOH 이온수가 총 이온수랑 같다는 얘기지.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수는 결국 두 개를 섞기 전에 HCl과 NaOH 중에 HCl의 이온수랑 관련이 있겠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문제에서 총 이온수라는 힌트를 줄 때가 있고 생성된 물 분자수를 힌트를 줄 때가 있는데 얘네가 가지는 값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총 이온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HCl이랑 NaOH 둘 중에 총 이온수는 더 많은 이온을 갖는 물질의 초기 이온수라고 생각하면 돼. 즉 지금 이때에는 HCl과 NaOH 중에서 HCl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총 이온수가 의미하는 게 HCl의 이온수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반면에 NaOH가 더 많은 경우에는 NaOH가 많은 경우는 HC와 NaOH 중 NaOH가 더 많으니까 이 10개, 12개가 NaOH의 초기 이온수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즉 총 이온수가 의미하는 거는 HCl과 NaOH 중 섞기 전에 둘 중 더 많은 이온을 갖고 있는 물질의 초기 이온수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 총 이온수의 의미가 그런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생성된 물 분자수를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 이 생성된 물 분자수를 힌트를 주는 경우에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HCl과 NaOH 둘 중 더 적은 이온을 갖는 물질의 초기 이온수를 의미하긴 하는데, 생성된 물 분자수는 얘가 한 개 넣었을 때 한 개, 두 개 넣었을 때 두 개잖아. 그러니까 초기 이온수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줘야 돼. 즉 한 개 넣어줬으면 NaOH 이온수 두 개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2를 나눠준 한 개가 만들어진다. 왜냐면은 NA랑 OH 중에 OH만 물을 만드니까. 두 개 들어갔으면은 Na 두 개, OH 두 개인데 총 4개지만 거기에 나누기 2를 해서 2. 그래서 총 이온수가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성된 물 분자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면은 결국에 이 힌트를 통해서 이 물질이 HCl이 초기에 HCl이 더 많은지 혹은 초기에 NaOH가 더 많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 이걸 판단할 수 있으면은 물질의 농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 이러한 이 두 가지를 힌트로 주놓고서 문제를 풀라는 유형의 문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총 이온수가 의미하는 거는 둘 중에서 더 많은 이온을 가진 물질, 생성된 물 분자수는 둘 중에서 더 적은 이온을 갖는 물질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 다시 3번 들어와 보면은 지금 용액 가와 나가 있는데 다 이렇게 30, 20, 10, 40만큼 섞었대. 근데 얘가 지금 부피만 알고 있지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힌트가 주어졌죠. 전체 이온수라는 힌트가 주어졌어. 아까 뭐라고 했지? 전체 이온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둘 중에서 총 이온수는 더 많은 이온을 갖는 물질의 초기 이온수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결국 이 N이라는 값이 NaOH의 총 이온수를 의미하는지 HCl의 총 이온수를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야겠지.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겠네. 이 N이라는 값이 NaOH의 총 이온수이거나 HCl의 총 이온수는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가정을 세워야 돼. 자, 가에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N만큼 있다고 하는데 이 N이 NaOH의 총 이온수인지 HCl의 총 이온수인지 몰라. 그래서 얘도 가정을 세워야 돼. 얘가 맞냐, 얘가 맞냐. 그래서 결국 가에서 두 개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 나에서 두 개의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한번 봐볼게. 자, 가부터 볼게. 가에서 첫 번째, NaOH가 더 많은 이온을 갖는 경우, 이온일 경우, 다른 말로 하면은 NaOH가 더 많으니까 섞었을 때 염기성이거나 혹은 한계 반응물이 누구일 때? HCl일 때 이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NaOH가 아니라 HCl이 더 많은 이온일 경우도 있어.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HCl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섞었을 때 산성이란 얘기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한계 반응물이 누구란 얘기야? NaOH야. 이럴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보면은 첫 번째 NaOH가 더 많은 이온일 경우, 두 번째 HCl이 더 많은 이온일 경우,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나오지. 가가 염기성이고 나가 염기성일 경우, 혹은 가가 염기성인데 나가 산성일 경우, 혹은 가가 산성인데 나가 염기성일 경우, 혹은 가가 산성인데 나도 산성일 경우,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 4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돼. 그래서 선생님 이 4가지를 언제 체크해요? 되게 당황스럽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몇 가지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걸 단숨에 알 수 있어.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자, 만약에 NaOH가 더 많은 이온일 경우를 따져보자. 그러면은 총 이온수가 N이래. 내가 NaOH의 몰 농도를 X로 지정하고 HCl 몰 농도를 Y라고 할게. 그러면은 NaOH의 부피가 30이니까 Na 플러스는 총 몇 개 있어? 30X만큼 있겠지. 그리고 OH 마이너스도 몇 개 있어? 30X만큼 있을 거야. 섞기 전에 그럼 총 몇 개인 거야? 60X지. 60X가 뭐란 얘기야? 전체 이온수 N이란 얘기야. 그지? 자, 두 번째. HCl이 더 많은 이온일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의 초기 이온수가 결국 N이란 얘기네. 자, HCl의 부피는 20인데 농도가 Y라고 했으니까 H 플러스는 총 몇 개의 이온이 있는 거야? 20 곱하기 Y니까 20Y.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도 몇 개 있는 거야? 20Y. 그러면은 섞기 전에 HCl의 총 이온수는 20Y 더하기 20Y니까 40Y고, 얘가 의미하는 게 N이란 얘기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도 보자. NaOH가 더 많은 이온일 경우, 자, NaOH가 X 몰농도라고 했으니까 이때도 Na 플러스 몇 개 있어? Na 플러스가 10X.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몇 개 있어? 10X. 총 20X는 N이랑 똑같다 이 얘기야. 왜냐면은 나에서도 총 전체 이온수가 N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 산성일 경우 H 플러스 몇 개 있어? 40X 있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몇 개 있어? 40Y. 얘도 X가 아니라 Y지. 자, 그러면은 총 이온수 80Y가 얼마란 얘기야?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자. 가랑 나 중에 가가 염기일 경우, 나도 염기일 경우, 염기일 경우, 산일 경우, 산일 경우, 염기일 경우, 산일 경우, 산일 경우, 총 이렇게 4가지 경우에서 나오지. 자, 이때 먼저 염기일 경우 따져보자. 그러면은 60X가 N이란 얘긴데, 나도 염기려면은 20X가 N이지. 그럼 얘도 20X 해야 돼. 이거 말이 되냐 안 되니? 이거 말이 안 되지. 60X랑 20X랑 같을 수가 있어? 같을 수 없지? 그냥 틀렸단 얘기야. 말이 안 돼. 산산일 경우는 보자. 산산일 경우 40Y가 N이래. 근데 얘도 역시 80Y가 N이래. 이거 말이 되니? 40Y랑 80Y가 같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산염기일 경우 한번 따져볼게. 산염기일 경우에는 40Y가 N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염기일 경우니까 얘는 20X랑 똑같네. 40Y가 20X일 순 있지? 근데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가가 산성일 때 나가 염기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지금 가가 산성인데 가의 산성의 부피를 늘렸고 염기성의 부피를 줄었어. 그러니까 가도 산성인데 가에다가 산성을 더 많이 넣고 염기성을 더 뺐어. 근데 염기성이 될 수 있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결과적으로 염기를 줄이고 산을 더 많이 늘렸는데 어떻게 염기성이 될 수 있겠어?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 말이 되는 건 뭐야? 가는 염기이고 나는 산일 경우인 거야. 그럼 따져보면은 가가 염기이려면은 60X가 N이어야겠지. 60X가 N인데 나가 산성일 경우에는 80Y가 N이래. 즉 60X랑 80Y가 같다. 이 얘기는 결국 X랑 Y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란 얘기야? 4대 3이란 얘기야. 즉 NaOH의 농도는 HCl의 농도와 비율이 4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풀면은 굉장히 쉬워. 한번 같이 풀어볼게. 가와 나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는 같다. 자, 가와 나는 액성이 다르지? 얘는 염기이고 얘는 산성이었잖아. 액성이 다른데 어떻게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가 같겠어? 그러니까 기억 틀렸지. 니은, 혼합전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 결국 이게 농도 의미하는 거지. 농도는 염기가 3보다 크다. 맞지? 니은 맞네. 디귿,
가와 나에서 생성된 물의 질량비는 3대2다. 보자. 이거 지워볼게. 지금 염기의 농도가 4였고 HCl의 농도가 3이었으니까 4대 3이었으니까 얘를 4라고 하고 얘를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어차피 비율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NaOH의 농도를 4라고 따지면은 OH의 몰수는 120인 걸 알 수 있고 얘가 40인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HCl의 농도가 3이란 얘기는 얘가 H 플러스가 60개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120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은 OH가 120개 있고 H가 60개 있으면은 물 분자 몇 개 만들 수 있지? 60개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OH가 40개 있고 H 플러스가 120개 있으면은 물 분자 몇 개 만들 수 있어? 40개 만들 수 있어. 왜냐면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서 H2O를 만드니까. 그러면은 만들어진 물 분자 수가 60대 40이지. 그러면 당연히 물의 질량비도 60대 40이니까 3대 2겠네.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말인 거야. 정답은 4번. 자,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 결국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은, 가정을 세워야 돼.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따져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는데, 그때 이 가와 나가 액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액성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계 반응물이 뭐냐, 혹은 누가 더 많으냐,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힌트가 주어진다고. 이때 총 이온수가 의미하는 거는 두 용액 중에서 더 많은 이온을 가지고 있는 애 초기 이온수가 총 이온수를 의미하는 거고, 생성된 물 분자수를 힌트를 줬다는 거는 둘 중에서 더 적은 이온을 갖는 물질의 초기 이온수의 나누기 2의 한 값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어떤 액성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전체 이온수의 힌트가 나왔으니까 총 이온수의 n값에 의해서 가가 NaOH가 더 많은지 HCl이 더 많은지, 다른 말로 하면은 섞었을 때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다른 말로 하면은 한계 반응물이 HCl인지 한계 반응물이 NaOH인지, 이걸 경우의 수 두 개를 따지고, 나도 역시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두 개니까 경우의 수는 총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틀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같은 액성일 때는 말이 안 됐어. 그리고 산염기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 4개 중에 한 개만 말이 된다. 이 한 개를 계산해봤더니 이러한 값이 결론이 도달해지고, 이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이 문제를 푸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굉장히 어렵고 처음 푸는 데는 막 진짜 한 30분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지금 수능에서 이 문제가 킬러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 가지를 가지고 3-4번 반복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를 하는 게 매우 가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알겠죠?